간만에 음식을 먹네. 밥 먹는 거 오랜만이다. 약간 새참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밥은 참치김밥이랑 치즈김밥인데 꼬다리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찍으면서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밥인가요? 완전 밥인데. 김밥 아니 김밥. 최근에 형이랑 저랑 같이 했던 케이스 중에서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대형 로펌이었는데 상대방 로펌이 외국 회사를 대리했고 저희가 이제 국내 회사를 대리해서 싸웠는데 너무 심한 실수를 했잖아 상대방이. 그 실수를 했을 때 나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법원에 내야 될 거를 이 법원에 안 내고 저 법원에 내서 아예 그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날아가 버린 실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와 진짜 쟤네 어떡하냐 이 생각이 딱 먼저 들다가 저거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할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형도 그 생각 좀 들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넘어갔을지. 우리 일에 되게 말이 많이 개입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한 일이나 진행 상황, 성취도 등등도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말로 고객한테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그림으로 전달되거나 이러진 않고 심지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거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석을 특히나 클라이언트가 외국계 클라이언트면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받을 돈이 있는데 나 때문에 못 받게 됐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케이스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거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큰 실수잖아. 완전 솔직히 말해서 멜프랙티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멜프랙티스죠. 그거야말로 그게 멜프랙티스가 아니면 나는 내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 가장 멜프랙티스 정의에 가까운 멜프랙티스. 근데 그게 사실 외국계 회사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 찾아갈 때 마음은 적어도 그런 실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뭐 지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건에서는 모든 걸 잘하다가 하나의 큰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수 중에 대형 실수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가 무너질 조짐들이 보였었잖아. 위임장도 막 잘못 제출돼 있고 막 등등등등 해서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였고 결국은 끝끝내 한번 대형 사고를 친 건데 말씀하시기 전에는 다른 실수는 다 까먹었어. 정말 그 다른 실수들 다 삭제할 정도의 너무 자잘한 뭐 서면에 오탈자가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실수인데 그런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실수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 와 얘네 어떡하냐, 얘네 이거 고객한테 뭐라고 보고하냐 라고 생각이 들다가 문득 나라면도 그렇고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의 이제 합리적인 예상은 이걸로 끝이다. 얘네는 이제 대리인 바뀌겠구나. 5개의 사건을 우리랑 상대방에서 막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실수로 인해서 나머지 4개의 사건도 대리인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법무법인이 쉽게 말해 해고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그래서 보고, 이제 그냥 뭔가 덮었구나. 슬쩍. 왜냐하면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라서 사실은 얘기 안 하면, 그리고 이미 약간 조금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걔네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해서 뭐 그런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법원의 결정이 좀 부당한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고객은 사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설명해주는 거에 많이 의존하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 그 대형 로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왈가왈부를 할 마음은 없고, 근데 그 사건을 딱 겪으면서 약간 진짜 저게 내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소름도 쫙 돋고, 와 나도 진짜 저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잘못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편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프로페셔널이면 그 실수를 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약간 어렸을 때는 친구 관계나 뭐 어쨌든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뭐 다음에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하라고 배우는 것 같은데 어른 세계에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오히려 애들한테는 막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어른들은 좀 그걸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뭐 회의 자리나 그런 장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변호사가 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죄송하다라고 반드시 말해야 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도급은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를 놓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명백한 실수를 했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주장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클라이언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좀 암묵적인 익숙한 의사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저도 어찌 보면 좀 오해를 했던 게 그게 되게 자고로 그런 게 프로페셔널의 태도인 줄 알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좀 애매한 영역에 있을 때는 일단 내가 막을 때까지는 막아보고 사과하고 인정하는 거는 약간 마지막 단계일 때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은 게 그 관점 자체가 내가 상대방보다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그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숨기면 숨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케이스처럼 내가 숨기면 숨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애둘러 말하면은 얘는 믿을 거야 라는 거. 근데 제가 요즘 사내 변호사들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야. 사내 변호사들도 같은 법조인이니까 사실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사내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이제 대형 로펌이나 이렇게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사의 재무팀 법 분야를 하는 팀이 아닌 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내 변호사를 상대하는 경우들도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실수를 한 거고 아니면은 이게 명백히 하여간 멜프랙티스를 한 건데 사과를 안 한다는 거야. 사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맞다고 우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이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둥 상대 탓으로 좀 돌린다거나. 근데 저는 이게 꼭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프로 직업인의 세계에서 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소위 경험이 쌓였을 때 그게 실수를 인정하면은 약간 내가 진다. 진다. 내가 나락에 빠진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직업상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좀 인정을 하는 걸 좀 굉장히 조심하도록 가이드를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스로한테도 계속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을 고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작은 과실도 약간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래서 인정했는데 문제 삼아. 지금 그럼 계속 인정 안 해야 되나?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기분 나쁜 거 이해가 돼.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저는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창천에서 근무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고객한테 한번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객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가 좀 적시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면 빨리빨리 그거 알려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 내부적인 업무 분담에서 그게 좀 명확하지 않게 돼서 이게 뭔가 고객한테 보고가 좀 늦어졌었나 봐.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러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는 오만 생각이 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담당하는 변호사님께는 그냥 제가 가서 의사소통하겠다라고 하고 가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미스가 좀 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다만 그게 뭐 어떤 결과에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렇게 제때제때 그걸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된 점은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디까지를 좀 인정하고 사과드릴지 아니면 정말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건지는.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라서 원칙적으로 나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나는 끝까지 모른 척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미리 다 원칙적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사내 변호사님들의 입장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자 보는 방향에서 관점이 있는 거니까
거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잘못이라고 오롯이 탓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강력하게 보이기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우리가 뭐좀 시간이 좀 지연됐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탓을 할 수 없는 오롯이 그냥 우리가 절차적으로 그냥 잘못한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당연히 죄송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태도라는 게 일단 덮어놓고 상대가 컴플레인 할 것 같으면은 네. 방어적으로 대하고 보는 게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화났다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과만 하는 게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진짜 사과해야 될 부분인지 좀 명확하게 네, 그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솔직하고 쿨하게 인정을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도 되게 누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잘못했고 인정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이거는 조금 오해를 좀 하신 것 같다라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잘 분간해내는 능력이 따지고 보면은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약간 되게 프로페셔널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여전히 우리가 겪었던 그 상대방 변호사의 그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게요. 어떻게 넘어갔지? 근데 비법을 알고 싶다. 다른 사건에서 해임이 안 된 걸 보면 무릎 꿇고 빌었을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 봐주십시오. 또 제가 이런 실수를 하면 제 목을 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